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주민 32에서 버튼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컨트롤은 우리가 이렇게 열기 대화 상자 같은 것을 실행했을 때 여기 밑에 보이는 열기나 취소 같은 이 컨트롤이 버튼 컨트롤이고요. 이 컨트롤을 이주민 30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튼 컨트롤을 이제 사용하려면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은 이즈윈 32에 보시면 create 버튼이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reate 버튼을 사용하면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자는 말 그대로 버튼 제목이고요. 버튼에 쓰여지는 그 문자열이고요. 10,10은 버튼이 생성되는 시작 좌표이고 그 다음 두 개는 폭과 높이입니다. 폭이 98이고 높이가 28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자인 1000은 이 버튼을 구별하기 위한 고유 ID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유하게 부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버튼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면 아니면 찾고 싶다면 이 번호를 사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빌드해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이렇게 팁스어라는 이름으로 폭 98, 높이 28, 그 다음에 10,12에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버튼을 몇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이용해서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 버튼은 팁소프트고 그 다음 버튼은 김성엽입니다. 그 Y축은 똑같은데 X축에 있는 좌표가 다른 걸 보면 X축 방향으로 버튼이 나열될 거고요. 폭이 다 같고 높이도 다 같습니다. 따라서 버튼 크기는 동일할 거고요. 버튼의 아이디는 이제 구별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 거는 1000번, 그 다음 거는 1001번, 그 다음 것은 1002번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버튼이 3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버튼들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아무 정의도 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마다 고유한 함수를 호출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스에서는 메시지를 쓰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작업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이 메시지를 사용하겠다라는 매크로 함수를 제가 제공하는 매크로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이 커맨드 메시지라는 매크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시고 여기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공통 함수인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처리가 되는데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onCommand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아직 안 해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 함수는 이 형식을 지켜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미리 형식은 정해 놨고요. 이 이름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이 이름은 보통 이제 어, on 이렇게 시작하는 게그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on을 많이 붙여서 쓰고요. 지금은 제가 명령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윈도우즈 내부 메시지는 wm 언더바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컨트롤 또는 이런 컨트롤에서 발생하는 기본 명령어들은 wm 언더바 커맨드니까 on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면 여기다 같이만 여기 두 개만 서로 일치하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onCommand라는 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호출되면서 여기 세 가지에다가 관련된 정보를 넣어줍니다. 컨트롤 아이디에는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번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튼이 지금 3개 만들어져 있으니까 1000번 또는 1001번 또는 1002번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노티파이는 버튼이 눌러지면 발생하는 세부 메시지가 버튼 노티파이 클릭드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bn 언더바 클릭드라는 게 발생하는데 사실 지금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bn 언더바 클릭드라는 노티파이 코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걸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특별하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이 메시지가 발생한 현재 버튼이 눌려진 그 버튼이 있을까요? 눌려진 버튼의 주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버튼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넘어온 주소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떤 작업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1000번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면 어, 버튼 그러니까 눌러진 버튼 아이디가 1000번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른 버튼 눌렀을 땐 작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컨트롤 아이디에 현재 눌러진 버튼의 아이디가 넘어오니까 이게 1000번인지 이렇게 비교하는 촉구문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세 개의 버튼 중에 1000번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 촉구문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은 그 버튼 아래쪽에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폭은 이거 끝점이 308.100 정도 위치에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 테두리 선 색깔 있죠? 테두리 색깔을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하고 채우기 색상도 하나 줄까요? 여기. 더 밝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제가 명령한 대로 한다면 이 팁스웨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 아래쪽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이게 시작점 끝점입니다. 얘는 시작점과 끝점이에요. 얘는 시작점과 폭과 높이인데 얘는 시작점과 높이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파란색 테두리에 하늘색 그 채우기로 사각형이 그려져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실행하면 네, 이렇게 아이고. 하나 빠뜨렸네요. 쇼 디스플레이 해야 되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나오죠? 그냥 사각형 함수 쓴다고 나오지 않고요. 쇼 디스플레이를 써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요 위치에 맞춰서 여기가 10,45고요. 여기가 308,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제 팁스 소프트나 김성엽을 눌렀을 때도 뭔가 동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얘가 1000번, 1001번, 1002번이니까 요 세 가지가 버튼이 눌러졌을 때만 동작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1000번만 동작하도록 조건문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건문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번보다 크고 1002번보다 작다 그러면 요 세 개의 번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번호, 그러니까 이 버튼 세 가지를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누르면 이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는 1000번 눌렀을 때만 됐는데 지금은 이걸 눌러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봐도 결국은 같은 색깔로 계속 그리기 때문에 뭘 눌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눌렀을 때 각각 다른 색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 테이블을 간단하게 배열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배열로 색상 RGB 색상을 저장할 수 있는 컬러 RF 타입으로 세 가지 색깔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과 이 색 그리고 이 색으로 지금 색깔 세 개를 뒀고요. 그 이 색깔을 각각 버튼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기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채우기 색상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색상이 어디 갔지? 컬러인데 이 컬러에 012 이렇게 쓰면 0이면 어떤 색깔, 1이면 뭐 이 색깔, 2면 이 색깔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숫자가 이게 너무 크죠. 1000, 1001, 1002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아이디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버튼에 따라서 이 컨트롤 아이디가 다르게 들어온다고 여기 넣어 버리면 이 값이 1000, 1001, 1002니까 값이 너무 크게 나와서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겠죠. 하지만 이 컨트롤 아이디가 지금 1000, 1001, 1002 이렇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컨트롤 아이디에다가 만약에 빼기 10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000을 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값이 0일 거고요. 1001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값이 그쵸? 1001 빼기 1000이니까 1일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1002 빼기 1000이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이제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아까는 세 가지 버튼 눌렀을 때 같은 색이 나왔는데 이제는
팁스웨어 버튼 누르면 0번 색깔은 요 색깔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팁스 소프트 누르면 1번에 있는 색깔 요게 나올 거고요. 김성엽을 누르면 세 번째 있는 요 색깔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왕 여기까지 한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지금 내가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버튼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주소가 세 번째 인자로 넘어오거든요. 세 번째 인자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이 버튼에 지금 쓰여진 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팁스웨어 팁소프트 김성엽을 읽어와서 이 값들을 요 사각형 안에다가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꼴을 그냥 쓰면 글꼴이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꼴을 좀 더 크게 출력하도록 글꼴을 좀 바꾸는 함수를 써볼게요. select 폰트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여기다가 굴림이라는 글자체를 사용할 거고요. 크기는 26에 강조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글꼴을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control 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control name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컨트롤에 적혀 있는 그 문자를 가져오는 함수고요. 지금 이제 요 세 번째 인자로 넘어오는 게 눌러진 버튼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주소가 넘어오잖아요. 이 주소를 여기 주면 이 컨트롤에서 적혀 있는 이름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문자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니까 문자를 저장하려면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에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고요. 선언했고 그 배열 이름을 여기 적었고 마지막 인자에는 요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컨트롤에 적혀 있는 그 문자를 읽어서 네임 변수에 저장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함수까지 호출되었으면 컨트롤에 적혀 있는 이름까지 가져왔겠죠. 가져왔으니까 그 컨트롤에서 읽은 이름을 텍스트 아웃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printf라고 써도 되고요. 지금 이 이즈윈32에서는 텍스트 아웃이 원래 API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색깔로 그죠? 이 색깔로 이름을 다시 출력하는 거예요. 30,60위치에다가 그러면 한번 빌드해서 보여드리면 아까는 그냥 사각형 색깔만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색깔만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서 이름을 읽어서 이렇게 출력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팁스웨어라는 게 출력이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색깔도 바뀌고 이제 팁소프트라고 출력이 되겠죠. 버튼에서 읽어 왔으니까 김성엽을 누르면 김성엽이라는 게 이렇게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문자리나 다른 형태의 어떤 출력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면 자기가 원할 때 얼마든지 버튼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사실 버튼 컨트롤은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이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간단한 루틴이니까 이 루틴을 가지고 실습을 좀 여러 번 하셔서 컨트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메시지 맵을 쓰고 메시지를 쓰고 메시지 이 매크로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트롤은 버튼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컨트롤들은 이제 여기 이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